저도 올 봄에는 이거만 가지고 관리할 생각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활짝 꽃 읽어주는 남자입니다. 최근에 저희 채널 배너도 새롭게 바꾸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. 요즘엔 식물 키울 때 정말 좋은 꿀팁들을 전달드리고 있는데요. 오늘도 그런 팁을 기대하셨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.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시지만 식물을 잘 키워내는 게 쉽지만은 않죠. 여러분들께서 고민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이제 조금씩 봄이 오면서 새싹도 올라오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꽃봉오리와 새싹 빠르게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지금 바로 도움되는 꼭 필요한 팁이니까요.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서 꼭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식물은 우리가 집으로 데려오는 순간부터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. 우리가 바로 식물의 보호자가 되는 것이죠.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식물 입장에서는 더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. 식물도 어쨌든 자연의 일부입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? 바로 자연과 최대한 비슷한 환경이어야만 새싹도 잘 나오겠죠.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식물에 필요한 빛입니다. 에이, 그건 다 아는 거죠. 햇빛을 잘 보여줘야 꽃도 잘 피는 거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하지만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. 자연에서 생활하는 식물은 모두 낮과 밤을 보내게 됩니다. 즉, 아주 밝은 빛도 보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도 겪는 것이죠. 따라서 자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빛을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거기에 빛이 전혀 없는 어둠도 주셔야 합니다. 낮에는 최소한 3, 4시간 정도의 자연광을 보여주시면 좋고요. 밤에는 빛이 없을수록 좋겠죠? 빛이 거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제 지인들도 많이 그러시지만 보통 우리가 밤에 거실에 불 켜고 그 불빛이 베란다로 다 들어가잖아요. 베란다에서 식물 키우다 보면 밤에도 식물은 빛을 보게 됩니다. 이럴 때는 암막 커튼이나 이런 거 사용하시면 빛이 차단되니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집에서는 아무리 햇빛을 보여줘도 광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공 조명을 24시간 켜주는 게 좋다. 이런 말도 있긴 하죠. 물론 식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방에서 24시간 인공 조명만 보여주는 건 크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.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식물이 성장하는데 빛만 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. 여러 가지 영양분도 필요합니다. 24시간 빛만 보여줄 바엔 차라리 빛을 좀 적게 보여주더라도 비료나 영양제로 영양을 보충해주는 것이 식물에게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주변에서도 오히려 빛만 계속 보여준 것보다는 낮과 밤을 나눠서 키운 분들이 꽃을 더 잘 보고 있습니다. 그게 꽃봉오리도 빠르게 더 잘 나오니까요.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적응입니다. 저희 집 식물은 꽃봉오리가 왜 자꾸만 떨어질까요? 네,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흙도 축축하고 해서 과습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. 혹은 영양분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거 말고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분갈이 자주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? 몇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중 하나가 식물의 적응 문제였습니다. 조금 전에 햇빛 말씀드렸잖아요. 이 빛을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식물 자리를 옮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식물이 그런 게 어딨냐고 하시는데요. 아니에요. 정말 있어요. 괜찮은 장소를 하나 고르신 뒤에 최대한 그곳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식물을 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리고 나서 흙이 마른 뒤에 물을 충분하게 주시면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꽃봉오리나 새순이 나올 거예요. 참고로 가지치기도 해주시면 더 좋은데요. 기존 영상이 있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꽃이 있는 꽃대에서 곁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곁가지를 잘라주면 양쪽으로 다시 새순이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 좀 더 풍성하게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너무 춥지 않게 그리고 햇빛도 잘 보여주면 아무래도 꽃이 더 빨리 핍니다. 하지만 모든 환경은 완벽한데 병충해가 있다면 꽃이나 새순에 좋지 않겠죠. 꽃봉오리와 새순을 위해서는 세 번째, 바로 병충해 관리를 해줘야만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목초액이에요. 이미 유기농법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한테도 좋아서 특히 최근에 인기가 많습니다. 목초액은 한마디로 식물 그 자체입니다. 식물을 태울 때 나오는 기체를 다시 숙성시킨
있는 게 바로 목초액이거든요. 나쁜 성분이 없고 냄새가 강하지 않은 그런 제품이 좋고요. 반드시 500배 정도 희석해서 골고루 뿌려주셔야 합니다. 해충으로부터 식물을 지켜주는 효과는 이미 검증이 됐지만 그래도 과하면 식물에게 좋지 않으니까요. 반드시 물에 잘 희석해서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.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치료보다는 예방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꽃봉오리가 올라오고 새순이 돋아나는 이런 봄에 이 목초액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병충해 관리가 가능하거든요. 저도 올 봄에는 이거만 가지고 관리할 생각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꽃봉오리 새순 잘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영상 중간중간에 말씀은 드렸지만 이 외에도 물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영양제도 잘 챙겨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. 그리고 물 주실 때도요, 컵으로 부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샤워기나 물 조리개로 주시면서 3-4번은 물이 아래로 줄줄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. 통풍도 꼭 신경 써주시고요. 햇빛도 많이 보여주셔서 생명의 신비함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내용도 괜찮았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.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저는 그럼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구독은 좋아요.